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우리에게 최초의 도시 문명으로 알려진 수메르 문명은 발굴된 지 약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고대 오리엔트에 대한 지식을 구약 성서나 기원전 5세기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오는 기록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길가메시 서사시와 수메르 왕명록이 지금의 이란, 이라크를 비롯한 서아시아 지역에서 발굴되면서 역사가들은 기존의 기독교 구약 중심의 수메르 역사를 다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메르 역사는 수메르 왕명록이 기준이 되어 여러 파생 상품을 낳으며 세계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기존 수메르 왕명록의 모순과 오독을 지적하는 의미 있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바로 최초의 역사 수메르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원전 6500년경 원 수메르인부터 수메르 문명이 사라지는 기원전 2000년까지 약 4500년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로지 수메르 점토판에 근거해서 쓰여진 최초의 역사 수메르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부터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메소는 사이, 포탐은 강이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현 이라크 지역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평야에서 시작된 여러 도시국가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도시들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아카드나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 여러 메소포타미아 문명들 중에서도 그 뿌리는 기원전 6500년경 시작된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명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도시들인데요. 원 수메르인이 정착한 오우에일리를 비롯해서 최초의 도시 에리두, 최초의 문자가 탄생한 우르크, 기독교의 아브라함이 태어난 우르, 수메르에서 가장 큰 도시인 라가시, 라가시와 오랜 전쟁을 펼치며 경쟁한 움마, 아카드가 출발한 키시 등 도시들의 이름만 익혀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절반은 이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메르, 다른 말로 에덴이라는 이 지역에서 위 도시들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펼치는 패권 쟁탈전이기 때문입니다. 수메르 역사는 기원전 6500년경 보리와 밀을 재배하며 오우에일리에서 거주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을 저자는 원 수메르인이라 칭하였는데요. 1000년이 지나 기원전 5400년경에는 오우에일리 남쪽 강 건너편에 최초의 도시 에리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400년이 흘러 기원전 5000년이 되자 에리두 북쪽 강 건너편에 우르크라는 큰 마을도 나타났지요. 그 이후에도 수메르 지역에서는 에리두에 버금가는 마을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000년이 되면 우르크가 남부 문화의 중심지였던 에리두를 밀어냄에 따라 수메르 남쪽은 우르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접한 메소포타미아 북쪽의 사람들은 물론 동쪽의 인도에서도 바다를 통해 사람들이 수메르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자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였는데요. 그것은 경작지가 부족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메르인들은 이를 해결해야만 했는데 바로 이때 수메르인들은 더 많은 수학을 만들기 위해서 쟁기를 개발했고 늘어난 수확물을 옮기기 위해서 바퀴도 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메르에는 배를 만들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와 돌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외부인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배에 도출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제 수메르는 범선을 통한 해양 무역도 덩달아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교역이 활발해지자 수메르인들은 외부로부터 구리와 주석을 들여와 서로 섞어 청동을 만들며 청동기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원전 3500년이 되자 수메르는 점토판에 상형 문자를 새기기 시작했고 인장을 활용하여 각종 계약서와 장부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도시국가 수메르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수메르 문명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를 기원전 3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까지로 보는데 이 기간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왕조시대, 아카드 왕조시대,
우루 사망조 시대가 바로 그것인데요. 초기 왕조 시대부터 챕터를 달리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900년경 수메르에 대홍수가 발생하였는데 시간이 흘러 물이 모두 빠진 후 수메르에 새롭게 떠오른 도시는 북쪽의 키시였습니다. 키시는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길목에서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쪽의 우르크와 경쟁할 수 있었죠. 키시와 우르크는 모두 왕조를 개창하였는데 수메르 왕권은 키시에서 우르크로 넘어갔으며 대홍수 이후에 키시 1왕조와 우르크 1왕조가 초기 왕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키시와 우르크가 대립할 때 우르크에서 등장한 영웅이 바로 우르크 제5대 왕 길가메시지요. 그리고 길가메시 사후에 우르크의 공력이 점차 쇠약해지자 내전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수메르 최대 도시 중 하나였던 동쪽의 라가시와 서쪽의 운마가 요충지인 구에덴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펼친 전쟁이었습니다. 라가시와 운마는 휴전과 개전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틈에 우르라는 도시가 새롭게 떠올라 라가시와 대립하였죠. 그리고 결국 라가시 우르 전쟁, 라가시 운마 전쟁에서 모두 라가시가 승리함에 따라 이제 수메르는 라가시 패권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난 후 라가시에 에안나툼 왕이 즉위했는데 그는 숙적인 운마를 제압하고 우르크, 우르 등 수메르 도시국가들은 물론 목재가 풍부했던 남동쪽의 엘람, 북쪽의 수바르투까지 모두 접수하며 수메르 최초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통치자 에안나툼이 사망하자 제국은 다시 독립을 위한 내분을 겪었는데 백성들은 끝없이 펼쳐지는 전쟁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있는 사람은 백성들을 착취했고 관리들은 가렴주구를 일삼았는데 이렇게 정점을 찍은 수메르 제국에게 이제 남은 것은 쇠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가시가 기울어지는 틈을 타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운마의 루갈자기시였습니다. 그는 우르크와 라르사 등을 차지하며 쇠퇴하는 라가시를 겨냥했는데요. 지난날 자신의 선조들이 라가시에게 당한 굴욕을 대갚아주고 싶었던 루갈자기시는 행동을 개시하였고 그 결과 라가시는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250년 동안이나 질리도록 싸웠던 라가시와 운마의 전쟁은 최종적으로 운마의 승리로 끝나며 라가시 1왕조는 사라졌습니다. 한편 수메르 북쪽의 키시는 루갈자게시의 속국으로 우루 자바바라는 인물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충직한 신하 사르곤이 있었습니다. 키시는 오래전부터 북서부 지방에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원주민이 섞여 사는 곳이었고 그 이방인들을 아카드인이라 불렀는데 사르곤은 바로 아카드 출신이었죠. 그런데 사르곤이 반란을 일으켜 우루 자바바를 제거하고 키시를 차지하였습니다. 이후 세력이 커진 사르곤은 우르크에 있던 수메르 황제 루갈자기시를 쳐부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르곤은 우르크 성벽을 부수고 쳐들어가 루갈자기시를 생포하는 데 성공했고 그의 목을 잘라 신전의 문설주에 거르며 수메르에게 치욕을 안겼습니다. 이후 사르곤은 우르와 라가시 그리고 라가시의 부속 도시들을 모조리 차지하였으며 루갈자게시의 본국인 운마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2334년이었는데 이렇게 수메르 초기 왕조 시대는 막을 내렸고 새롭게 아카드 왕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르곤은 옛 수메르 도시국가 왕들의 신분을 유지한 채 수메르의 신앙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아카드인 관리를 파견하여 국가를 감시하고 아카드어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함과 동시에 새롭게 신전을 건설하면서 속국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그렇게 아카드 문화가 여러 정복지와 남쪽의 바다로 퍼져나가며 아카드 왕조는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르곤이 사망하고 왕위가 아들에게 세습되자 수메르인들은 독립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 펼쳐진 독립전쟁에서 수메르가 모두 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전쟁으로 아카드의 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틈을 타 여러 곳에서 독립선언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외부 침입도 시작되었는데요. 그중 자그로스 산악지대에 사는 구티인들이 아카드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수메르에게 가장 비극적인 암흑기를 선사했던 아카드 왕조는 기원전 2154년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카드가 무너지면서 수메르의 광복이 찾아올 것 같았지만 구티인이 수메르의 왕권을 차지하면서 수메르 암흑기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우르크에서 걸출한 왕인 무투에갈이 등장하였고
그는 당시 구티의 왕인 티리간을 무너뜨리며 아카드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 214년 만에, 그리고 구티가 아카드를 무너뜨린 지 34년 만에 수메르를 해방시켰습니다. 하지만 우투에갈은 수메르를 독립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으며 수메르의 통일은 우투에갈이 임명한 우르의 총독 우르남무가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우르남무가 우르 사망조 시대를 건설하며 우르의 왕이자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왕조를 개창한 우르남무는 수메르를 재건하기 위해서 막힌 도로를 뚫고 신전을 복구하였으며 우르남무 법전을 반포하여 백성들의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르남무 법전은 고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과 히브리족의 구약시대에 시행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동해보복의 잔인한 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우르남무는 죽었지만 우르 사망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피신이란 인물이 왕위에 오른 후 지독한 기근의 외부 위협이 겹치면서 왕조의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피신은 믿었던 신하 이시비에라에게 돈을 주고 이 신에 급파하며 곡식을 구해올 것을 명하였지요. 하지만 아카드인이었던 이시비에라는 예전에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만큼이나 약사빠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산 후에 이피신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시비에라는 이 신의 지배자가 되었고 니프루도 장악하면서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메르는 북쪽 이신의 이시비에라와 남쪽 우르의 이피신으로 제국이 양분되었는데 식량을 구할 돈을 모두 잃어버린 우르는 버틸 수가 없었고 결국 우르가 통치하던 도시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르가 무너진 것은 이신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동쪽에 있던 자그로스 종족 동맹군이 우르를 먼저 무너뜨렸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우르 사망조가 멸망하였습니다. 원수메르인이 기원전 6500년경 오우에일리에 정착한 지 4500년 만에 수메르 제국이 지상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2004년입니다. 자그로스 동맹군은 우르의 주둔군을 두고 철수하였기 때문에 아카드인 이시비에라가 새로운 수메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신의 필경사들은 이신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카드인인 이신의 왕들을 수메르인들의 우르 사망조에 이어붙이는 왜곡된 방식으로 수메르 왕명록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통성이 없는 행위라 할지라도 납득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메르 역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도시 중 하나인 라가시와 그에 대항하여 에덴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었던 움마가 왕명록에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르는 알려진 바와 다르게 수메르 역사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우르 사망조 시기에 와서야 비로소 빛을 본 국가입니다. 지식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수메르 역사가 우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우르 사망조를 제외하면 우르는 항상 라가시보다 열등한 곳이었습니다. 라가시 왕 에안나툼이 수메르를 통일하고 최초의 황제가 되자 우르는 다른 도시들처럼 라가시의 속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라가시의 성군 엠메테나의 기록에는 오히려 우르가 빠져있기도 하죠. 이렇듯 수메르 초기 왕조 시대의 역사가들은 대부분 라가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우르의 역사가들이 한 일은 회계장부나 다름없는 경제 문서들을 적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동서의 대립, 즉 지역감정의 결과로 라가시 역사가 사라졌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저자는 라가시 없는 수메르 역사는 허구일 뿐이라 주장합니다. 물론 지역감정뿐만 아니라 라가시가 사라진 진짜 이유도 책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고 있죠. 그 부분은 책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역사 수메르는 평생 수메르 역사를 연구하신 고 김산해 선생님께서 30년간 연구하신 결과물입니다. 무려 5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지만 두꺼운 책을 잘 못 읽는 제가 이틀 만에 끝까지 읽어버릴 정도로
소설처럼 쉽고 박진감 넘치며 재미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이 직접 수메르 점토판을 해석해서 한국인의 정서에 맞춰서 쓴 책이기 때문에 번역된 역사서가 갖는 묘한 언어적 이질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단숨에 읽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수메르 문명을 공부하실 생각이시라면 이 책을 꼭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